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과는 달리 대부분의 실패는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는 많이 없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과거에 일어났던 큰 손실액을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신열차 2014년 SNCF라 불리는 프랑스의 철도회사는 철도망을 개량하기로 결정하고 총액 175억 달러에 해당하는 341대의 새로운 열차를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사가 계측을 실시한 역은 과거 30년 전에 설계된 것이었는데요. 많은 플랫폼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고 열차는 이러한 플랫폼에는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바로 1,300여 개의 역을 다시 지어야 했고 추가로 6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회사 대표자의 말에 의하면 실수를 깨닫는 것이 너무 늦었다라고 합니다. 발틱 에이스 거대 선의 대부분은 자동차의 해상 수송과 같은 큰 화물의 운반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발틱 에이스는 2007년 자동차 운반용으로 폴란드에서 만들어진 배인데요. 치명적인 사고만 없었다면 바하마 선적의 그 배는 지금도 자동차를 운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12년 12월 5일 현지 시각 오후 7시 15분경 배는 자동차 1,417대의 화물을 싣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주로 일본과 태국 공장에서 생산된 미쓰비시 자동차였습니다. 그때 공해를 건너고 있던 배는 키프로스 선적의 화물선과 충돌하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생긴 균열로 배가 기울어져 순식간에 가라앉고 말죠. 키프로스 선적의 배는 항행을 정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다에 가라앉은 발틱 에이스 선원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동차는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배와 모든 화물들이 인양되었는데 이미 둘 다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망원경 렌즈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방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거대한 우주 관측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마침내 우주에 망원경을 쏘아 올릴 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망원경은 곧바로 궤도를 타고 가며 모든 은하계를 관측하거나 천체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귀중한 데이터를 지구에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망원경 제작자도 바로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며칠 후 우주에서 촬영된 영상은 상당히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학자가 망원경 렌즈의 형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요. 렌즈는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너무 평평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오차는 미크론 정도였지만 분명한 실수였음에는 틀림이 없었죠. 망원경을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내는 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렌즈를 바꾸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렌즈를 만들어 망원경까지 닿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천문학자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우주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파이퍼 알파 폭발 사고 석유 생산 플랫폼인 파이퍼 알파의 폭발 사고는 일련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1975년에 건설되어 1988년에는 플랫폼을 수리했어야 함에도 책임자는 새로운 부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 석유나 천연가스의 채굴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며 사용이 불가해진 파이프는 임시 덮개로 덮어놓았었는데 이것이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원인으로 피해 금액 34억 달러에 해당하는 대형 폭발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SOS를 요청할 수도 없었다고 하네요. 폭발 이튿날 아침, 로란도 카발리에라는 배의 선원들이 연기를 목격하고 사고 정보를 육지로 전했다고 합니다. 페너호의 비극 페너호는 루이지애나주 뉴 이베리아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1980년까지는
담수호로서 현지 주민들에게도 친숙한 곳이었는데요. 호수 한가운데에는 멋진 식물원이 있는 작은 섬도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불과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죠. 1980년 11월 20일 석유 채굴을 위해 바닥을 파던 연구원이 실수로 소금 광산으로 이어지는 구멍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물이 서서히 바닥을 침식해 나가면서 호수 밑으로 지름 55m의 거대한 구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굴착기뿐만 아니라 예인선과 11척의 진배, 몇 대의 트럭, 심지어 그 식물원이 있던 섬마저도 순식간에 그 구멍이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단 3시간 만에 130억 리터나 되는 호수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심한 물줄기로 인해 바위와 물에서 120m의 간헐천이 형성된 것이죠. 그중 다행인 것은 피해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호수의 생태계는 몰라보게 많이 바뀌어버렸죠. 소금 광산을 소유한 기업은 굴착업자에게 호소하였고 현지 주민은 양쪽 모두를 기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부기관인 텍사코 윌슨 브라더스는 광산관리회사에 3,200만 달러를, 현지 주민에게는 1,28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답니다. 너무 큰 잠수함. 스페인 잠수함인 S-81 이삭 페랄은 본래 스페인 해군의 주옥 같은 함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을 건설하던 중 당초 예정보다 68톤이나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잠수함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액의 비용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연구진들은 중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몸체의 면적을 늘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것 자체도 기술적으로 어려웠죠. 2005년에 시작된 잠수함 건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 비용 15억 달러의 이 잠수함은 2022년까지 건설되어 해군의 일부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키토키. 런던의 고층 빌딩 워키토키는 완공 당시 독특한 유리 디자인으로 인해 다른 고층 건물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남쪽 면이 태양빛을 반사시켜 길이 30여 미터의 털을 달구고 있다는 것이 금세 밝혀졌는데요. 태양광이 모인 곳의 온도는 거의 70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층 빌딩의 이름이 알려진 계기는 한 자동차 소유주가 자신의 제규어를 빌딩 남쪽에 주차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주차장에 돌아와 자신의 자동차가 녹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향후 이런 파괴나 손상이 없도록 빌딩 부근에 있는 사람과 모든 차, 오토바이를 태양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양이 건물에 설치되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창설자도 총액 2억 6천만 달러의 이 고층 빌딩이 설마 데스스타가 되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알래스카 매각.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지만 알래스카가 계속 미국의 국토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732년 최초의 알래스카의 주인은 러시아 학자들이었죠. 매각 당시 알래스카의 면적은 150만 킬로미터로 연구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19세기까지 알래스카는 모피 산업으로 이익을 가져왔지만 곧 출비가 이익보다 많아 러시아는 1867년에 이 땅을 미국에 팔기로 결정하죠. 매가는 합계 72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루브르와 달러가 거의 같은 시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러시아는 이 거래에서 조금밖에 벌지 못한 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된 알래스카의 자원들은 엄청난 보물이 되어 미국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죠. 알래스카 지구에서는 현재 금과 비철금속, 석탄, 석유 등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교. 밀레니엄교를 통해 영국인들은 런던의 템스강을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건설은 1999년에 시작되었고 비용은 2,400만 달러가 들었죠. 하지만 2000년에 완공된 육교는 즉시 폐쇄되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면 다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는 설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텐데요. 발생 초기, 정부는 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인원수의 제한만 두기로 했었는데, 이로 인해 다리 부근에 길게 줄이 만들어진 탓에 이를 다시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밀레니엄교는 화려하게 개통을 맞이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보수공사로 인해 문을 닫게 됩니다. 6교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였고 거기에는 65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실패가 오지 않도록, 혹은 적어도 그 때문에 큰 돈을 잃는 일은 없길 바랄게요. 앞으로 저희 채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